네, 스몰캡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미래산업팀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열심히 봅니다. 네, 특히나 감사합니다. 이 팀장님의 리포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커버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네. 핫한 종목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오늘 바로 만나볼까요?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그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일단 뭐 마인즈랩이랑 네. 대한금속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네. 사실 이제 두 업체 다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있고 그런 대외 변수의 영향이 좀 계속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좀 뭐 테마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차기 정권에 좀 맞물리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약집들을 좀 살펴봤을 때 저희 이제 스몰캡 업체들 중에 마인즈랩과 이제 대한금속 뭐 정리를 하면 AI 쪽 관련된 모멘텀, 이제 다른 쪽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두 종목 마인즈랩이랑 대한금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의 이런 대세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네. 먼저 이제 AI의 최근에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마인즈랩이 핫하게 올라왔잖아요. AI 휴먼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AI 요즘 아나운서도 나오고 네. 요즘 굉장히 일자리 위협을 느낍니다. 마인즈랩이 과연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네. 좀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사실 그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는 게 뭐 좀 불안한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불안하네요. 네, 있지만 사실 대선 때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윤석열 차기 당선인도 이제 AI 윤석열로 해서 나왔던 네.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AI 휴먼에 대한 좀 니즈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상 아나운서 분들을 이렇게 하셔서 뭐 일기예보라든지 교통 상황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네. 마인즈랩의 사업 영역에 있고요. 저희가 뭐 과거에 이제 상담원 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챗봇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서. 네, 그거를 네. 음성으로 하는 부분도 역시 마인즈랩의 사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음성이 됐던 시각적이 됐던 이런 부분에 한 곳에 치우쳐진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그 AI 전체적인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인즈랩이 AI 휴먼, 지금 AI 윤석열도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공약 공부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앞으로 AI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의 활용도가 높을 네.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사실 지금 금융권 쪽으로 많이 일단 마인즈랩이 금융권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물론 이제 상담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는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상 이제 뭐 행원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음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런 뭐 대출 외에 뭐 신규 가입이라든지 기본적인 은행에 들어간 필요 업무들을 대체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비대면에 대한 니즈도 있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점포에 가서 상담받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사실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오. 뭐 한 예로 뭐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동작 인식 CCTV 내에서도 AI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적용되는 부분은 엄청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AI 플랫폼이 지금 이 회사가 저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SI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네. 수주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계약하는 구조로 간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화를 시킬 거다. 그러면 항상 이런 스몰캡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랫폼화가 됐을 때 밸류에이션을 사실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계에 마인즈랩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네. 되기 전에 지금 네, 맞습니다. 움직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 AI 관련한 종목들은 성장성은 있으나 네. 숫자가 나오지 맞습니다. 않는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실적적으로도 좀 나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팀에서 이제 뭐 커버를 했던 종목 중에 이제 셀바스 AI라고 하는 기업이 네. 숫자가 나오는 AI 기업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인즈랩 경우도 이제 올해는 뭐 확연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흑자 전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연된 뭐 수주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월 매출이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들은 수익성이 당연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클라우드 매출하고 이연된 수주가 반영이 돼서 뭐 완연한 저희는 흑자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AI 쪽으로 마인즈랩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뭐 이런 네. 사업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상장사들도 보고 하면 미상장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단일 제품, 단일 솔루션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뭐 네. 음성이면 음성, 아니면은 뭐 얼굴이면 얼굴, 아니면은 뭐 목소리면 목소리. 하지만 이제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마음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향연을 하듯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는 개발자들이 더 좋아하는 솔루션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랩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AI를 좀 개발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이제 플랫폼화 된다면 네. 이제 더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좀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가격대도 싸다라고 보세요? 저희가 뭐 글로벌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C3라든지 AI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은 뭐 거의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AI 플랫폼을 하는 업체들 대부분, 그러니까 AI 업체들 자체는 뭐 2, 3천억대 시가총액 형성이 되고 또 플랫폼 하는 업체들도 사실 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네.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거는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본다라는 거고 마인드랩 같은 경우 이런 성장성 플러스 숫자도 나오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시총도 저희는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가총액이 1,700억이 안 네. 되니까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성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실적까지 받쳐주니만큼 또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마인즈랩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두 번째 스몰캡 종목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대양금속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제품을 바탕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업체인데 사실 모멘텀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는 이거 역시도 이제 차기 정권에서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부분들의 공사 재개, 그다음에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한 게 분명히 공약집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뉴스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전 관련 부분에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을 저희는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대한금속에서 사용하는 그 원재료 중에 이제 니켈이 사실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제품들보다 니켈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내구성도 높은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되게 크지 않겠나.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류라든지 최근에 러시아발 이슈 때문에 뭐 원자재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뭐 그런 문의들을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업체들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판가 전이를 하고요. 그러니까 3개월 뭐 전 가격의 평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가 전향을 하기 때문에 판가 전이가 쉽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켈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을 100% 반영하는 건 솔직히 그거는 말은 안 되고요. 근데 히스토리컬 올라왔던 가격에 대한 평균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저희가 뭐 매출액이 올라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네. 그래서 판가 전향이 된 매출액 증가분은 분명히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 모멘텀이랑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판가 상승이 사실 이 회사의 뭐 주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최대 영업이익 네. 사실 이제 원자재나 유가 관련한 종목들은 워낙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네. 변동도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 전이도 네. 용이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 맞습니다. 그럼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인 네. 거네요.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도 이제 뭐 이제 시클리컬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보단 어느 정도 안연한 우상향을 나타내고 나가는 게 사실 화학업체들의 스프레드성이 그렇죠. 극대화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 추정하기에 니켈 가격은 어쨌든 2022, 2023년까지 왜냐하면 니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니켈 가격은 완연한 상승세를 나타낼 거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뭐 대한금속의 경우는 뭐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뭐 200억 이상의 뭐 영업이익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근데 다만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거래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네,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좀 투자에 대한 매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시클리컬 관련된 업체들의 경우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은 사실 많이 높게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익 추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니켈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연동도 되죠. 하방 압력을 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8배 국면은 확실하게 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10배 언더인 지금 국면에서는 저희는 사실 큰 뭐 걱정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뭐 음봉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뭐 좀 부담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해 1분기부터 사실 QOQ로도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여서 저희는 뭐 그런 수급적인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한 주 올라갈 때 딱히 이렇게 같이 연동되지는 않았어요. 좀 숨겨져 있는 원전주로 맞습니다.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원전 관련 주들로 보면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RS, 그다음 BHI 이런 업체들을 보는데 사실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기는 그런 것 해요.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대한금속 역시도 뭐 확실한 수혜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AI 쪽에서는 마인즈랩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그리고 니켈 가격에 대한 가격 용이와 또 어느 정도의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대한금속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20개 종목이니만큼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좀 핫한 종목이니만큼 또 숨겨져 있는 원전 관련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미래산업팀장과 말씀 들어봤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